안철수 변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김현희 사건과 정의변 사주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안철수 신드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에 대한 지지도는 기본적으로는 새누리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하는 것이 저는 이 주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철수 지지 여론에 담겨져 있는 정서의 상당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거부, 또 여권에 대한 혐오감, 이것이 바탕에 깔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세가 저렇게 이 형세를 이루고 있는데, 안철수 씨가 결국은 아마 가까운 시일 안에 일단 대권 주자로서는 일단 발언 들여놓는 모양을 갖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우리가 관찰해야 될 이 안철수 신드롬의 변화가 우리의 관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안철수 씨가 앞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안철수 씨가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한쪽을 선택해버렸어요. 새누리당을 배척하고 사실상 민주당을 선택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민주당은 직업적인 꿈들의 집단입니다. 직업적인 꿈들의 집단이에요. 민주당에 모이는 직업적인 꿈들의 여러 가지 몸놀림, 마음가짐은 절대로 우리가 서리를 가지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안철수의 관계도 결국 안철수를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안철수를 옹립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을 이제 안철수가 극복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철수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드는 것보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를 생각해야죠. 안철수한테 무슨 지금 정책의 기반이 있습니까? 지지 세력의 기반이 있습니까? 결국은 민주당한테 업혀야 됩니다. 그 민주당한테 업힌다고 하는 것은 안철수가 지금 일종의 부정적으로 입장을 취하는 많은 사안들에 관해서 안철수 나름의 독자성은 소수성 사라지고 민주당의 당성, 민주당의 근성이 안철수를 지배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인사면에서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이 인사를 어떻게 단임하겠습니까? 아주 정당의 당적이 없는 그야말로 그런 아마추어들 가지고 정부를 꾸려서 우리처럼 직업화되어 있는 정치부대 집단들이 여권에는 정치판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민주당 또는 통합진보당으로부터 사람을 수혈해주고, 그러면 결국 그 포로가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가 지금 어떤 이상을 그리고 있는지 그 팔림밖에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한테서 기대하고 있는 신선함, 안철수 정권에서는 나올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를 안철수가 지금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모든 것을 심적으로 극복하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굉장히 큰 일종의 퀘스천 마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쪽에서 특히 이제 문재인 씨가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의 지지를 업어가지고 작년에 박원순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작년에 박원순의 입장이 절대로 되풀이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정서 면에서도
그때 그 선택이 그렇게 한 것이 옳았느냐 그러냐는 데 대해서 많은 일종의 셀프 리플렉션들이 있고 또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론도 실현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고 또 안철수 신드롬이 갖는 어떤 그 마력도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현희 문제와 정의사제 구현단 문제인데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 김현희 씨의 그 설명, 주장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2003년부터 2005년, 7년까지의 국정원의 간부들, 특히 김현희가 거명해서 지목한 사람이 있어요. 박정삼이라고 하는 그 당시 국내 담당 차장입니다. 그 국내 담당 차장의 역할이 굉장히 애매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도해서 고영구 씨하고 이 박정삼 차장이 주도했고 그 위에는 청와대의 어떤 인맥이 깔고 앉아서 뭘 했느냐. 그 국가정보원의 과거사 진상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인가라는 걸 만들었죠. 그 발전위원회 구성이 완전히 이상하게 됐죠. 위원장이 오충일, 거기 안병욱 뭐뭐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북한의 심부름하는 사람들만으로 했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게 그 발전위원회의 일종의 간사장 역할을 신아무개라고 하는 이 김현희 가짜서를 가지고 책을 저술해서 참 발간한 실적을 가진 사람을 그 발전위원회의 그 실무 책임을 맡겨가지고 그자가 모든 걸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풍각 바람잡이 역할을 정의수 구현 사재단이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에서 요 사람들의 어떤 그 당시에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인 수사를 해보면은 전모가 드러나는데, 그 전모가 드러나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정의구현 사재단에 속한 신부님들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도 그 자기 반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입에 담아야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정의구현 사재단을 이끄는 신부님들은 이미 배교한 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것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그런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그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여러 가지로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령 객관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 결과를 절대로 승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는 명쾌한 해결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검찰이 이 문제는 가능한 한 명쾌하게 재조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